여러분, 최근에 엄청난 이슈를 몰고 있는 캄보디아 납치 인신매매 사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많은 범죄 사례들 중 하나로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었는데요. 생각보다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특히 한국인들의 실종 납치 사건이 많아지면서 한국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프놈펜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입니다. 박 씨는 가족들에게 취업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7월 17일 캄보디아로 출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학교 선배인 홍 씨의 소개였고 홍 씨는 범죄 조직의 모집책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선배라는 관계를 악용해 후배를 범죄 현장으로 유인한 것이죠. 캄보디아에 도착한 후 박 씨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며칠 후인 7월 24일 가족들은 협박범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신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 5천만 원을 보내라는 협박이었죠. 형편이 어려운 가족들은 돈을 보낼 수 없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며칠 만에 협박범과의 연락마저 두절됐습니다. 박 씨와 함께 지냈던 다른 한국인의 증언에 따르면 박 씨는 그곳에서 21호라고 불리며 가혹한 고문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의자에 묶여 죽기 직전까지 폭행당하고 전기 충격기로 고문받고 담배불로 몸을 지지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박 씨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했을 것입니다. 결국 박 씨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 근처 한 차량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대사관과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밝힌 사망 원인은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청년이 취업 박람회에 간다며 집을 나선 지 불과 며칠 만에 타국에서 고문당해 숨진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내가 구타당하는 동안 옆방에서도 다른 사람이 맡고 있었고 갑자기 탕하는 총소리가 나더니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조직원은 너도 저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여기서 소각해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협박했고 실제로 그 범죄 단지 안소각장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모집책 홍 씨는 검거된 상태이며 박 씨에 대한 부검이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이며 지금도 300명에서 1000명의 한국인이 실종 상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외교 경로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대사관과 한인회에서는 긴급 연락망을 운영하며 실종자 찾기에 힘쓰고 있으나 현지 치안 상황이 여의치 않아 수사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캄보디아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계 범죄 조직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조직들은 인신매매, 사기, 강제노동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벌이며 외국인, 특히 한국인들을 노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에 특별 대응팀을 파견하여 범죄 대응과 한국인 보호에 집중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캄보디아에서 이런 범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걸까? 가장 큰 이유는 부패한 국가 구조입니다.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부패가 심한 나라로 꼽혀요.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돈만 주면 눈 감아주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걸릴 확률이 낮고 걸려도 뇌물 한 번이면 빠져나올 수 있으니 조직 입장에서는 여기가 거의 범죄자들의 안전지대가 된 거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에서도 인건비가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예요. 정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규제도 느슨하게 두었고 그 틈을 타서 중국계 자본과 범죄 조직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겉으로는 카지노, 리조트, IT 기업이라고 광고하지만 안에서는 온라인 도박이나 사기, 인신매매 같은 범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아누크빌 같은 지역은 중국계 범죄 조직이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죠. 세 번째 이유는 코로나 이후의 변화입니다. 코로나로 관광이 멈추면서 카지노 산업이 무너졌어요. 그때 이들이 택한 새로운 돈벌이가 바로 온라인 사기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로맨스캠, 코인 투자 사기 같은 걸 하려면 언어도 알아야 하고 컴퓨터도 다뤄야 하잖아요. 그래서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데려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면 여권을 뺏기고 감금당한 채 온라인 사기를 강제로 해야 하는 끔찍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리적인 문제입니다. 캄보디아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랑 국경이 맞닿아 있어서
사람이나 돈, 물건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이동이 너무 쉬워서 단속이 시작되면 바로 옆 나라로 도망치기도 하죠. 실제로 최근엔 일부 조직들이 미얀마나 라오스로 옮겨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캄보디아가 이런 범죄의 중심지가 된 건 부패한 제도, 값싼 노동력, 중국 범죄 조직의 자본, 코로나 이후의 온라인 사기 산업, 그리고 느슨한 국경 관리, 이 5가지가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조직 입장에서는 위험은 적고 돈은 많이 버는 완벽한 환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범죄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교묘하게 다른 나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남아 전역, 그리고 우리 주변으로도 번질 수 있는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 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단 한국인들에게만 위험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태국 방콕에서 벨라루스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죠.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모델 제안 문자를 받고 태국으로 들어갔고 이후 여권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으며 사이버 사기, 로맨스캠 조직이 운영하는 캠프로 이동되어 온라인 범죄에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 조직은 그녀에게 수익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자 폭행, 장기 적출 등의 위협이 가해졌으며 결국 사망했고 장기가 적출된 뒤 시신은 화장되었다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가족에게는 그녀의 시신 반환을 조건으로 약 5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번 벨라루스 여성 사건이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요즘 동남아에서 퍼지고 있는 국제범죄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범죄가 해외 취업 제안이나 모델 계약처럼 정상적인 기회로 위장돼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이는 제안이라 피해자가 방심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게 납치로 이어졌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의 꿈과 기대를 이용하는 치밀한 수법이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건이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장기 적출까지 얽힌 아주 복잡한 형태의 범죄라는 점이에요. 단순히 사람을 납치해서 감금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이 사람을 상품처럼 다루면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동시에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날 수 없고 국제적인 공조 없이는 막기 힘든 구조입니다. 또한 요즘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역에서 범죄 조직들이 점점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 우리 모두가 각별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낯선 사람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밤 늦은 시간이나 사람이 적은 곳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사기나 납치 같은 범죄가 온라인이나 문자, 전화로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나 의심스러운 연락은 바로 응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대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모르는 사람과의 약속이나 만남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가능하면 친구나 동료와 함께 다니시는 게 안전합니다. 돈 문제나 일자리 제한 같은 경우도 너무 쉽게 믿지 마시고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이나 체류 중에는 항상 연락 가능한 가족이나 친구에게 위치를 공유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대사관 연락처를 미리 저장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요즘처럼 범죄 조직이 활발한 시기에는 조금만 조심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한 번 더 주의하자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조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요즘 취업이 정말 힘들다 보니까 해외 취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악용해서 해외 취업 사기도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일단 너무 쉽게 돈만 내면 바로 취업된다. 좋은 조건에 확실히 취업 가능하다. 이런 말에 솔깃하지 마시고요. 특히 사전에 돈을 요구하거나 서류 절차가 너무 간단하다고 할 때는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나 계약서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무조건 꼼꼼히 확인하시고 주변의 경험자나 전문가한테 꼭 상담 받아보세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쉽게 접하는 해외 취업 정보들도 무조건 믿지 마시고 꼭 공식 기관이나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인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 너무 좋은 조건이나 높은 급여를 내세우는 곳은 한 번 더 의심해 보시고요. 피해를 입으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전한 경로로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